외교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오히려 사거리 제한을 풀어줘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한국이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실제로 남중국해 필리핀해 등에서 함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는 미 항모 타격단과 전략 폭격기 발진 기지인 괌을 사정권에 둔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위협 중 하나다. 미 국방부는 28일 웹사이트에 올린 미사일 방어는 강대국 파워 경쟁의 일부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중국인들은 군사적 야망에서 미사일 방어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에선 중국을 견제할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공식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IRBM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의 자체 미사일 개발의 길을 터주는 게 오히려 잠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이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미 한중 견제할 미사일 개발 중 즉답히한 한국 배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미국 군비 통제 대통령 특사가 국내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SBS와 오늘 인터뷰했습니다. 중국이 핵깡패가 될 수 있다며 미국도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또 한국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마셜 빌링슬리 미 군비 통제 대통령 특사는 먼저 중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셜 빌링슬리 미 군비 통제 대통령 특사 중국은 지난해 탄도미사일 225기를 발사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의 미사일 발사보다 많은 것입니다. 2018년에도 비슷했고 올해도 8월까지 70기를 발사했습니다. 중국이 지역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며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압박 견제하기 위해 첨단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셜 빌링슬리 미 군비 통제 대통령 특사 우리는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곧 따라잡아서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계획상으로 핵미사일은 아닙니다. 미국이 이미 공식화했던 대중국용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아시아 어디에 하겠다는 건지 물었습니다. 마셜 빌링슬리 미 군비 통제 대통령 특사 그런 코멘트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동맹과 논의한 특정한 무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구체적 답을 피하면서도 여러 해석이 가능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셜 빌링슬리 미 군비 통제 대통령 특사 국가별로도 보유할 수도 있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과 한국의 강력한 산업적 기반이라는 강점을 감안하면 한국에는 여러가지 방위 옵션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 기술, 산업적 능력을 활용한 한국 자체적인 방어 공격 능력의 강화, 동시에 미국과의 통합을 함께 강조한 겁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인터뷰에 앞서 외교부를 방문해서도 중국 압박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방향이 점차 분명해지면서 한국은 머지않아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와 같은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전 세계 상당수 국가가 기술 발전 덕에 고도의 정확도를 가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에 주력,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인사이드 디펜스 등 미 언론은 미 국방정보국 탄도미사일 분석위원회와 미 공군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가 공동으로 펴낸 탄도, 순항미사일 위협 보고서를 인용.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분야의 기술 발전으로 북한과 이란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추세라고 26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NASIC가 2013년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이거나 작전 배치된 미사일 전력을 평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40쪽 분량의 보고서는 많은 국가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체계를 비용 효과가 큰 국력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대량 살상력을 가진 무기를 장착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정확도 측면에서 큰 기술 개선 덕택에 재래식 탄두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과 이란 사례에서 본 것처럼 탄도미사일의 확산, 기술 수준 진보, 발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사 방식과 관련해 보고서는 탄도미사일은 지하 경납고, 잠수함, 수상함정, 도로와 철도를 이용하는 이동식 발사대, 항공기 등에서 발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발사되는 미사일은 사전 발사 생존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10년 동안 정확도, 발사 후 기동성, 전투 효과 등에서 탄도미사일 능력은 극적으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북한과 이란의 ICBM 개발 계획도 주목을 받았다. 이란은 미국에 맞선 전략무기로 ICBM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본질에서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는 우주발사체의 덕택에 ICBM 개발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이란은 북한 모델을 토대로 샤하루-3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계량해왔으며 50기 이하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최대 2000km 떨어진 표적에 도달해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중국이 가장 활발하고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며 공격 미사일 개발과 시험은 물론이고 미사일 부대를 추가로 발족하고 있으며 미사일 체계의 질적 개선과 특히 탄도미사일 요격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오는 2022년까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탑재 핵탄두 수를 1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CSS-3와 CSS-4 ICBM을 기반으로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전 배치 핵탄두 수에서 2014년 미국을 추월한 러시아도 미국 밖에서 가장 큰 전략 탄도미사일 전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어 마하5 이상의 속도로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사실상 유격이 불가능한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 무기도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마하8 속도로 지구 전역 목표를 20분 이내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극초음 미사일 3M22 지르콘 대한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 연내 실전 배치를 추진 중이다. 중국도 사드, 패트리엇과 해상 대체형 유격 미사일 등을 두를 수 있는 마하5에서 10의 극초음속 활공 비상체 개발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한국 미사일 개발 늦었지만 차근차근. 우리나라는 1950년대 말부터 과학용 로켓 개발을 시작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시작으로 인하공과대학, 공군사관학교 등에서 다양한 연구용 로켓을 개발했다. 첫 탄도미사일은 1979년 9월 26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NHK-1 백곰이다. 1983년에는 백곰을 개량한 현무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1987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 및 순항미사일 이름인 현무가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처음 개발된 현무는 미국과 맺은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가 180km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2001년 사거리가 300km로 바뀌었고 2012년 10월에는 다시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났다. 이때까지 탄도 중량은 500kg으로 제한받았다. 최근에는 사거리는 유지되었지만 탄도 중량의 제한이 없어졌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현무2로 불린다. 이 현무-2는 사거리에 따라 현무2A, 현무2B, 현무2C로 발전했다. 그리고 탄도 중량 제한이 풀리면서 탄두가 2톤에 이르는 신형 탄도미사일도 개발되고 있다.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 외에도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보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 사거리 약 150여 킬로미터 한국형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도 개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TSSM을 다수의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전술급 탄도미사일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과 한국형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모두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 그만큼 반응 속도와 발사 준비가 빠르다. 현무2 탄도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생존성과 이동성도 우수하다. 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보다 정밀도와 관통력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